수요일 정치 수다는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을 했는데요. 네네. 굉장히 오기 전에는 이런저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어제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뭐 대체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돌발 발언이나 네. 이제 북핵의 위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무난하고 네. 그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남북 관계 문제나 실질적으로 FTA 관련된 문제 등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요. 네네. 뭐 FTA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지 않겠느냐. 네네. 일본에서도 뭐 무역 얘기를 하면서 불공정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런 쪽으로 압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무기 판매 뭐 이런 쪽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오긴 했는데 네. 실제로 FTA 문제를 더 중심으로 두고 무기 판매 얘기는 거기에 조금 더 섞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 이게 좀 바뀐 그런 회담이었다는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FTA 문제든 아니면은 지금 무기 판매 부분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대미무역 적자라는 그다음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사전 발언들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까지 대북 문제를 미국의 자국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조금 미치광이 전략 등등 여러 가지 좀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왔던 건 아니냐. 예.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 문제와 자국의 이익 문제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미치광이라거나 혹은 너무 돌출 뭐 이런 발언 등으로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국내 일부에서도 좀 폄하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지금 하도 그 트위터라든가 입으로는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말폭탄이 너무 강화됐었죠. 근데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네. 이게 과소평가할 상대는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일각에서는 다 이게 예견된 그다음에 전략적인 발언들이다. 트럼프만의 역시나 어디 뭐 쉽게 시쳇말로 해서는 장사꾼의 논리가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제의 정상회담만을 보고 나면은 그 일부분 그러한 지적들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북핵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그러면은 뭐 원칙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일단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나름 어제 성과라고 하면은 결국은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이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어떻게 또 나오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전제 하에서도 또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여러 가지 말폭탄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다음에 이어지는 FTA 문제나 무기 구입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협상이 만약에 진행된다 해도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익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때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의 원칙적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혹시라도 좀 족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광화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갈 때 뭐 숙소 앞에서도 그렇고 찬반 뭐 그런 집회가 열렸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벽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다소 반 트럼프 공동행동 등 트럼프에 실질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그래서 한국의 전쟁 위기 상황을 활용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 실제로 반 트럼프 전선에서 좀 시위를 한 것은 일각에서는 뭐 어느 정도 수위에서 조금 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할 말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한데 네. 거기에서 통제 수위를 차벽을 등장시키며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어제 또 약간 좀 그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 네네.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엄청나게 무슨 뭐 한 것처럼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굳이 그 숙소에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좀 선정적인 보도나 이런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현장에 있을 때 이전과 대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거나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 한 장면 많이 예전에 언론들이 써왔던 장면이죠.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했던 부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떤 대립 측면에서 그걸 부각시켜서 또 다른 목소리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희가 있다면은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올바른 그 집행기관에서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모두가 예상했듯이 전대 이전에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갈 사람들은 갔다. 그리고 어차피 돌아갈 명분만을 찾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더라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명분을 하루아침에 그냥 씹어먹는 이렇게 시건을 남발하는 가장 기회주의적인 형태, 박쥐 형태를 다시금 보여주면서도 너무 뻔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9명의 의원들은 1차적으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 행보가 얼마나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수를 자처했던 국민들일수록 이러한 것들이 보수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아주 나쁜 퇴행적인 정치의 행태다. 이런 것을 인식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친박 세력들이 있고요. 홍준표 대표와 지금 계속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또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홍준표 대표랑 지금 그 탈당을 선언한 9명, 뭐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요. 이분들하고도 그렇게 또 홍준표 대표하고도 같은 길을 간다고는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잘 될까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짬뽕 정당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들이 위기 상황에 있는 난파선에서 뭐 어떤 동물 하나가 먼저 뛰쳐나간다고 하듯이 지금 이 상황은 결국은 어떠한 원칙이나 명분으로 이합 집산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 명분은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공멸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불편한 관계도 어떤 식이든지 참고 넘어가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한 울타리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무슨
보수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견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분명히 우려가 돼가지고 삐걱삐걱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이분들의 동물적인 그런 정치 감각이 때문에라도 예. 어떤 식이든지 불안하게 동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탈당을 하면서 네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상황이잖아요. 예예. 이제 3당 체제, 그러니까 교섭단체 체제로 이렇게 다시 이제 개편이 됐는데 네. 향후 전국 전망이라든가 또 여기서 정의당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예.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양당 체제나 다당 체제를 넘어서 예. 민심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국회가 이제는 만들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가고 있는데 예.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과는 다르게 다시 예전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 양당 체제로 이렇게 좀 회귀하는 모습이 있어서 아하. 실제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촛불혁명의 결과가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서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과는 역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섭단체가 3개가 됐다 하더라도 예. 국민의당 자체도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예, 바른정당이 이렇게 쪼개지는 바람에 국민의당 안에서도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심의 의원들 간의 갈등은 네. 또 훨씬 더 균열의 구도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존의 5당 체계에서 예. 양당 체제로 형식적으로 회귀하는 예.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매우 좀 미래가 불투명한 예. 불안한 정치 구도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라든가 예. 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습니다만 네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요? 불가피한 게 아니라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여의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걸 불가피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예. 정치인들 중심에 아하. 정말 꼴불견의 모습으로까지 예. 치달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들고요. 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과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치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한 의원들이라면은 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실제로 양당 구조 안에서의 나온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찢어지는 그래서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예. 다당제 구조 안에서의 협치와 협력, 연정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의당 또한 정치개혁이 정의당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촛불혁명을 정말 체화시킬 수 있는 예. 가장 빠른 수단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다. 예. 이제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만나고 국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